사건이 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 최초의 일항사 진술은 벤치만은 시점이 좀 늦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타기를 조작했는데 타기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선체 결함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국가수 3명과 KR, 성급 2명이 1시에 현장 합동 감식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벤침을 하려면 이게 좁은 수료이기 때문에 자동 조타를 원칙적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자동 조타를 놓더라도 정등의 16번 등부표에서 수동으로 전환을 하고 벤침을 해야 되고, 통상 속력은 벤침을 하더라도 22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동 조타가 안 되는 구간인데 이 일항사나 인도네시아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제 통역사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일항사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아무튼 이게 저희는 이제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 포함 일항사, 인도네시아 조타수 3명에 대해서 중과실 시상으로 입건 예정입니다. 현재 입건 중에 있습니다. 정등의 16번 등부표에서 적도까지 거리는 0.9L이 1600m입니다. 22노트의 속력이 전혀 줄지 않고 그대로 자초되는 데까지 3분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VTX에서 해당 선박의 이상 움직임을 사전에 감지하고 선박과 교신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인가, 이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목포 광역 VTX와 교신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목포 가날 진입대 보고 외에 자초 전에는 교신 내용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VDR이라는 CCTV는 확보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분석이 되면 그 배 속력이라든지 항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데요. 그리고 도주의 우려. 인도네시아 선원이고 저희가 파악할 때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압박이 느껴지면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핸드폰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 시간에 과연 뭐를 하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자동조타를 놓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지, 그건 휴대폰 포렌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장을 신청을 해서 청구하고 발부받으면 토요일 날에 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긴급체포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고시 34분에 긴급체포를 일항사와 인도네시아 조타수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긴급체포 후에 절차에 따라서 승인과 영장 여부를 검토해 볼 예정이고, 이 구간에는 협수로이기 때문에 선장의 제선 의무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장에 관해서는 조사 후에 신병 여부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한 사고 원인을 말씀드렸고요.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선장이 제시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선장은 그때 당시 뭘 하고 있었고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 선장은 근무 시간이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협수료에도 그 규정상은 나와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나오지 않았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사수는 그러면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인도네시아 기사수가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도네시아 선원이 진술한 내용이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번역 프로그램인데 이런 걸 써서 조사를 받기에는 부적절해서 통역을 통해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 조타수가 자동 합법으로 취급하는 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항사가 선장 대신에 재선에 있기 때문에 일항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 체포한 중에 공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중지 영장 절차에 따르면 우리가 그 사법경찰관이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검사의 승인을 받고 그 뒤에 영장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빠르게 진행을 해서 오늘 한 5시 정도 승인 건의를 올릴 겁니다. 검찰과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일항사 경력은 얼마나 돼요? 일항사 경력은 시월드에 입사한 건 8년입니다. 그리고 이 퀸 제네브에 이후에 일항사로 승선한 거는 23년 도입 시부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전 경력까지 하면 전 경력은 외국에서 외항 컨테이너선 5년을 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시월드 입사하고 나서 이 8년은 시월드는 거의 제주밖에 없으니까 제주만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그 전에 이 배에 승선한 이 배가 들어온 지 23년 도입 시부터 이 배에 승선을 했는데요. 그 전에 그 8년 중에 3년 빼고 지금 2년 빼고 나머지 기간에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다른 선박을 운항을 했겠죠. 예. 그 자동 합법 운항장 예. 요거는 선로에서는 반드시 이걸 끄라는 규정이 원칙적으로 끄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네이비라든지 규정이 있나요? 규정이 있나? 그렇죠.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관례상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관례상 끄는 거죠? 이용하니까. 그 규정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규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그 성법 운항 장치를 켜면 네. 조타기가 안 움직여요. 조타는 이제 수동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어느 목적 지점까지 지금 우리가 추측하는 거는 자동 운항 장치를 족도까지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족도까지요, 섬까지. 왜 그러냐면 자동 조타를 하더라도 변침점까지 해놓고 거기서 수동으로 바꾸는 식으로 운항을 가끔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물론 VDR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족도까지 갔다는 거는 족도까지 자동 조타를 놓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타수의 경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인도네시아 조타수 경력 말씀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조타수는 24년 12월 20일 날 2-10-1 내양 선원으로 들어왔고요. 만료 기간은 26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이 선원이 이 조타수가 이외에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근무한 경력은 약 18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어느 정도 1년이 좀 넘는 거죠? 예. 한국에 들어온 지. 예. 그러면 한국어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부분도 저희가 막 조사를 시작을 해서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선원이랑 이렇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하면서도 불리하면 못하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말을 잘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조타수는 한국사의 명령에 따라서는 그런 형님을 일항사가 있으니까요. 일항사 지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지금 실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전화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업무를 지시를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보고를 받는 시간을 처음에 5시 정도로 잡았거든요. 근데 어느 뉴스에서 그 유튜브를 보다가 사고가 났다, 이 보도가 떠서 이런 부분이 좀 와전될 수가 있거든요. 유튜브를 봤을 수도 있고 뭘 검색했을 수도 있고 또 조타수도 같이 그랬을 수도 있고, 이거는 휴대폰을 이게 저희가 긴급 체포하면서 압수를 했으니까 이거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항목을 벗어나서 운항하는 기상 여건 기존 그 기상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 항로였고요. 벗어난 이유는 적도까지 자동 조타를 놨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변칙점을 인식을 못한 거죠. 딴 거 잠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 막 약 100m 정도 전방에서 본인이 인식을 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 내용 조사 중입니다. 그러면 전방에 일반적으로 변침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얼마를 더 가서 벤침을 거의 안 했다고 봐야죠. 예. 마지막 100m 전에 인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진술, 우리의 추정이고 VDR을 분석을 해야 정확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 속도를 인식하고 나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그 조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확인을 안 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사고 원인,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R 성급 지부장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첫 번째 처음에 일항사가 타가 먹지 않았다 이야기하나 깜짝 놀라더라고요. 실제로 어제 7로트로 잘 들어왔고요. 오늘 새벽에. 뭐 우리는 전혀 선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공인기관인 KR 성급하고 국가수하고 성급에서 2명, 국가수에서 3명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1시에 현장에서 감식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거 나오면 이제 선체에 대한 부분은 의혹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일등 항해사가 진술 어떻게 검증할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기동정은 사고가 나자마자 급파를 했습니다. 급파를 해서 원래 우리 목적은 형사기동정은 사건 수사를 위해서 이제 보내고 저희 형사요원들 이제 비상소집을 전부 다 시켰고요. 항적이랑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